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8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86일차. 네, 성공은 당신 것. 158페이지. 맨 앞에 이제 진실성이 고객의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진실성. 진실해야 되는 거. 진실성. 그쵸? 네. 진실성은 사랑에 더 가깝고, 거짓으로 조작해내는 거, 우리 마음에서 하고 있는 이제 가짜나, 그죠? 네, 포스냐 파워냐 그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썼을 때, 진실성이 있을 때 고객의 마음에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2장 앞에 앞머리에서 이야기했듯이 피라미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경쟁도 치르지 않습니다. 지역 최고의 식당들은 손님을 끌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찌감치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는 것을 손님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지역 최고의 정비공은 일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거리를 물리치려고 싸워야 할 판입니다. 진실성은 자동으로 열리는 문과 같습니다. 사실 진실성은 말 그대로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의대 다닐 돈을 벌기 위해 수도 없이 일자리를 얻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좋은 건 알죠. 근데 우리 진실성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두려울 때. 두려우면 진실성이 안 나와요. 욕망을 해요. 욕망을 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죠. 진실성은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진심으로 이렇게 잘 해야 하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참 이게 단어는 쉬운데 내가 그 상태가 되어 가려면 나의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야지만 되더라고요. 그게 없어져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나의 두려움의 근본이 뭐지? 근원은 뭐였을까? 나의 두려움, 근원을 찾아서 계속 맥락을 두려운 것이 아니다, 아니구나를 끊임없이 재맥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서울에 가서 한 앞전에 이제 친구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2명을 더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한 번도 졸업하고 나서 만나지 않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괜찮은 거예요. 중간에 한 번 만났던 친구 뭐 누구도 괜찮다.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이제 뭔가 좀 상처가 더 큰 애 같고 얘는 좀 상처가 좀 적은 애 같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좋다 안 좋다는 얘기 어폐가 좀 있지만 이 친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냥 이렇게 톡을 하다가 나 서울 가는데 보자 그랬더니 보자 그래서 만났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제 제가 이제 뭔가 자꾸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욕망 바라는 마음을 빼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그냥 이렇게 해요.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 신념 찾는 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 그걸 계속 하면서 요번에 이제 치유사 과정 마치면서 전체적인 6가지 정리를 했잖아요, 신념을. 근데 그리고 참 이게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신기하다라는 게 참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그 식사하는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7일부터 공복을 이틀 하고 어쨌든 세이크식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 몸을 이제 해독을 하기 시작한 지 3주가 됐거든요. 근데 15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백질식 15일은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제가 그냥 하고 있었고 꼭 먹어야 되면 먹었는데 꼭 한다는 기준을 흐트리지 전에는 하다가 에이 끝났어 와 이렇게 습관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막 그렇게 되었던 거가 좀 있었고 좀 하면서 점점 바뀌었던 것도 있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끝까지 나는 그냥 건강하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탁 먹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같이 밥 먹자 그러는데 어떤 걸 먹으러 가자고 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친구가 딱 내리자마자 너 그 샤브샤브 괜찮니? 예, 가성비가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너무 딱,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어떤 걸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딱 좋은 그런 음식을 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한 꽤 이제 오랫동안 얘기 수다 떨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걸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이 친구가 간호학과를 나온 거예요. 간호학과도 나오고 막 이제 이래서 그랬더니 어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작년에 6.9였는데 태무심하다. 올해 또 내가 이제 보니까 이제 유전적인 게 있어서, 유전적인 거는 그래 온다는 거죠. 안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7.5가 됐을 때 6.5부터 당뇨라는 거예요. 야, 난 작년에 6.5 6.9인데도 태무심했다.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조절하려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 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화학 약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이제 시초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먹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렇지 하는데 이제 어떤 권해주고 다 했어요. 그냥 뭐 제가 하고 있는 걸 권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 아직 얘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이제 시간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돌아와서 이제 역으로 태워준다고 차를 탁 탔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이거 있잖아. 당뇨 수치 검사하는 건데 이거 너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하면서 정해지지 말도 안 했는데 그래? 하면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 이걸 이렇게 떼서 그럼 해봐 그랬어요. 제가 해봐야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걸 바로 이제 탁 왜 검사해가지고 바로 하는데 수치 바로 나와 그랬더니 바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럼 해봐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한 거는 뭐라 그러더라 뭐 7.5 이거는 뭐 하여튼 혈당 뭐 수치 재는 게 따로 있고 어쨌든 혈당 재는 거였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11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식사하고 난 뒤에 쟀을 때는 120에서 160이 정상이래요. 이게 119가 나온 거야. 너 정상이야? 이러는 거예요. 간호사 또 출신이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검사를 해서 자기가 이제 정상이라는 거 알고 갔잖아요. 제가 이제 수치가 그렇다고 이제 당뇨 초기 증상이 나왔다고. 당뇨죠. 6.5부터는 당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그래서 희한하게 어머 제가 뭐가 굳이 뭔가 막 애써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뭔가 했는데 자연스럽게 본인이 직접 쟀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뇨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뭔가 이게 일이 어머 신기하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친구하고 이제 수다를 떤 거죠. 근데 모든 게 신기하게 자꾸 이제 신념 정리를 하다 보니 모든 게 이렇게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저절로가 이런 거구나. 내가 뭐 굳이 좋아졌어, 나빠졌어, 이 친구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본인이 검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려면 그 신념 정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 그게 또 올라오죠.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각성하고 내가 마음에서 또 이러고 있네. 또 벗어나고. 나는 신념과 신념체계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비치고 참나고 마음에서 분리돼서 자꾸 이게 되는 거예요. 신념 정리가 되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끊임없이 신념 하나를 정리를 하면 재맥락을 한다면 그게 깨달음으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그 신념 정리가 되면 진짜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거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은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문과 같다. 저절로. 저절로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주변에 보기 싫은 사람이라든지 뭔가 아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화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걸렸잖아요. 뭔가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에 걸린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거리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흔들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쵸? 네, 끊임없이 왜 그럴까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참전 용사들이 돌아오자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모두들 52에서 20클럽에 가서 실업수당으로 52주 동안 매주 20달러를 탔습니다.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던 시기에 저는 일자리가 동시에 셋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집집마다 다니며 지붕 공사나 외벽 공사를 권유하는 외판원 일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는 방식으로 지붕 공사나 외벽 공사를 하는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힘들고 제일 혹사당하고 제일 욕보는 직업이면서 평판은 안 좋은 사기도 많아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했을 즈음에는 쏟아지는 실업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방문 판매 붐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많고도 많은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며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꾀를 동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부감이 심각했고 특히 본래가 보수적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같은 지역에서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팔려는 시도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떼지어 시도했지만 면전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일을 50번쯤 겪고 나면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낙심한 탓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판매원들도 일주일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판매원 이직률이 최소한 95%는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외판원들은 이 구역에서 저 구역으로 이동하며 지치도록 걸었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저녁 내내 노력했지만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정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경쟁, 말만 번지르르한 구매 권유, 강매자들, 과로, 막심한 소비자 거부감이 있었고 성공 여부는 저밖에 있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힘든 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라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사실 저는 조직 전체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당하는 일인데, 그쵸? 저는 제 할당량을 다 채우고도 정오까지는 일이 끝난 다음 직장으로 출근했고, 거기서는 극장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장 일이 끝나면 세 번째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방문 판매원들이 모두 똑같아 보인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착용했고 서류 가방을 드는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들이 초인종을 누르면 집주인은 벨 누른 사람이 방문 판매원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챘습니다. 그러면 이 가망 고객들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필요한 것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문 판매원들이 풍기는 이미지에 진실성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약간 지저분한 작업복과 파란 일꾼 셔츠를 입었습니다. 허리띠에는 드라이버와 망치를 걸어 늘어뜨렸습니다. 얼굴도 약간 지저분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15cm 자와 연필이 셔츠 주머니에서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대신 연장통이나 도시락통을 들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블루칼라 노동자의 이미지였습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보수적인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실성 있고 위협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대로 다른 판매원들은
단 한 집도 들어가 보지 못한 구역에서 저에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곤 했습니다. 저는 모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처에서 다른 건으로 일하다가 남은 좋은 자재들이 좀 있습니다. 댁에서 지붕 널들이 떨어지려는 게 보였는데요. 제게 남은 지붕 자재가 있으니 원하시면 지붕에 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지붕 전체를 새로 할 필요가 없었고 저는 확실히 판매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어 자세는 거두어지고 함께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재값에 인건비만 붙여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아무 이견 없이 동의했습니다. 정직하게 생활비 벌려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강매수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코 판촉하거나 왜곡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들에게 서명할 계약서를 내밀고 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절반 마치면 50%를 주고 다 마치면 잔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방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일꾼을 보내 지붕 너를 도로 뜯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 수표에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도로 뜯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돈이 충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다 뜯는 것은 그것이 저 자신에 대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무조건 뭔가를 많이 넣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맞는 거, 습관부터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습관을 바꿔주지? 그러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모든 거를 나눠주는 거죠. A, B, C 이런 게 있다. 이렇게 A는 습관을 바꿔주면서 이 정도 하는 거고 B는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은 다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선택권을 주고 해도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선택권 없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결정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다 보니 자꾸 이런 욕망이 있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저항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런 행위를 했고 저도 같이 뭔가 제가 하는 걸 했으면 하는 마음조차도 빼야 된다는 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한 거에 대한 즐거움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밑에 살짝 이렇게 깔려 있는 것도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냥 나는 내가 즐거워서 이렇게 됐어라고 그냥 내 얘기를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결정을 막 밀어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갚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보다는 그것이 저 자신에 대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에 대한 의무. 나 자신에 대한 의무는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성 있게 상대방들에게 진실성 있게 대하는 것.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막 밀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업에서 이 점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나 소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긍할 것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고객에게 수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런 고객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욕망이 많고 뭔가를 뒤처리를 안 해주고 지붕을 다 거절당하고 진짜 50명이 들어가서 남자들이 뭔가를 막 해도 안 됐었던 것들이 호피스 박사님은 자연스럽게 젊은 청년 시절이었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대단하시다, 그렇죠? 참 뭔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진실성이 있는 분들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아. 근데 기분 나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왜요? 왜 그래요? 뭔가 좀 맞아. 나 기분 나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에너지 때문에. 결국은 의식이다. 있잖아. 진실성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우 그것도 몰라 하면서 진실성이 있어야 되지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아 나는 잘났어. 175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부심이 아유 이제 그것도 몰라 말은 안 해도 내 안에 아이고 이제 그것도 모르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답을 얘기를 하면 답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의식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을 치면 다 100점일 것이다. 그쵸? 다 100점인 거예요. 다 100점인데 그 수치로 나오고 글자로 나오는 어떤 그 100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의식. 보이지 않는 그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내가 지금 자체 의식, 내 본체가 의식이잖아요. 무한한 의식이잖아요. 그 무한한 의식인데 내가 포스, 자부심, 자존심으로 얘기를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느냐, 분노로 하느냐, 욕망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하느냐, 두려움에서 하느냐의 그 에너지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옛날에 그랬어요. 뭔가 모르게 맞는 말만 해. 근데 기분 나빠. 그게 이제 다 그런 에너지 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았었던 것들이 그런 것이었구나. 근데 그게 걸렸구나. 걸린 거는 나한테도 그것이 있었었구나. 그렇죠? 나한테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는데 아 내가 나도 욕하고 싶고 분노가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요새 너무 웃긴 거예요. 이제 뭐 예전에 그냥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 놓았던 분들이 이제 4년 만에 연락이 돼서 이제 속에 건너예요. 그래 가지고 토요일 날 초대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분도 집안에 분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대한 이제 얘기를 또 참 해 주셨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거 아직도 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있잖아요. 막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그거 아직도 하나요?" 뭐 있잖아. 뭐 그때 옛날에 부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네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아는 사람이 자기는 끝까지 다 해결은 하진 않았는데 요걸 좀 듣다가 좋아져서 인제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다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끝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적당히 지내실 만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주체를 못해 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저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요새는 제가 분노가 좀 해결이 되려고 하는 분노에 대해서 선생님이 내가 해결된 만큼의 또 그 에너지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보인다 그랬거든요. 분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네요. 번호도 몰라요. 몰랐는데 "저는 누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예전에 인제 오래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 년? 10년 전에 듣다가 안 들으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한 9 년? 10 년? 꽤 오래됐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그 어쨌든지 간에 제가 분노가 쪼금 해결이 좀 더 되는 부분 되려고 하나? 분노에 관련된 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연락도 그냥 막 어쨌든 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듣고 싶다고. 야 이게 진짜 저절로 막 뭔가 소문이 그 났던 것들에 대한 실체들이 더 이제 더 찾는 거, 더 찾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7 장입니다. 네. 앞전엔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진실성이 승리한다. 진실성이 성공한다. 승리와 성공을 또 공부를 해 주셨어요. 승리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누가 썼느냐면요. 호킨스 박사님 이런 의도로 쓰신 거 아니에요. 호킨스 박사님 의도는 있는데 이게 영어로 쓰다 보니까 번역하신 분은 다른 분인 거예요. 의식이 또 다른 분이죠.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그냥 내면에서 성공이고 그다음에 승리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성이 성공한다로 보시면 번역을 하신 분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호키스 박사님. 성공한. 그래서 그다음에
실장은 사업 실적을 버려라. 실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 그러면 어머 뭐야 느슨하게 하라는 거야.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구나 욕망을 버리는구나. 그러면 저절로 된다. 그렇죠? 욕망을 버리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업 실적을 버리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성공의 목적은 사업 실적을 올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실적을 올려야 돼. 그거는 뭐예요? 사업 실적을 내 밑에 올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무의식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말은 사업 실적을 5%를 버리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을 공유하고 싶다면 사업 실적의 5%를 버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5%를 정하는 방법은 제가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원칙에 근거합니다. 즉 우리를 애먹이는 문제와 골칫거리의 95%는 고객 중 5%에서 나옵니다. 네, 다 뭐요? 고객 중에서 애먹이는 고객이 5%가 있다는 거죠. 5%에서 나온다. 근데 그거를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거를 버려라, 내려라. 그런데 뭐요? 우리는 착한 척 하려고 그걸 끝까지 못 버려가지고 친절하게 뭘 하지만 참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참 대단한 게 모든 것들을 고객하고 큰 문제가 뭐가 생기면 크레임이 들어오면 그냥 회사에다 넘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케팅만 하는 것이다. 전달만 하는 것이다. 이 구분이 엄청 철저하게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뭐 저의 어떤 고객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근데 골치 아픈 왜냐면 의도 자체가 뭐 하나 딱 걸리면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연결시켜서 자기들이 뭔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또 욕망이 아주 극심한 고객들도 있어요.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5%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한 푼까지 탐하다가 시간, 에너지, 이미지 고소, 변호, 보험료, 종업원 이직, 부부간 불화, 곤두선 신병, 배탈, 배양 같은 것으로 큰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5%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5%도 이제 우리가 잘 최대한으로 잘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그들의 의도가 아주 조금 욕망이 큰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안 맞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회사에다 넘기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이번에 해주시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우리를 죽도록 괴롭히는 것은 마지막 5원입니다. 95원까지는 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마지막 5원입니다. 이 골치 아픈 5%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골치 아픈 건 내려놓으면 더 큰 게 있는데 그걸 붙들고 그걸 핑계 삼아 나의 두려움 때문에 핑계 삼아 아니면 나의 두려움 때문에 뭔가 끝까지 잡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 마음속에서 과감히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이제 올라오긴 해요. 또 내려놔요. 또 올라오긴 해요. 또 내려놔요. 아, 그렇다고 해서 내려놓은 거지 버린 건 아니에요. 내려놨어요. 아, 원하면 친절하게. 원하면 친절하게. 근데 내가 잡아서 되는 것은 아니구나. 20살이 다 넘었고 성인이고 20, 30, 40, 20살 넘으면 다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이 내려놓으려고 자꾸 해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 다가왔을 때 뭔가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친절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벌써 35분이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신념을 찾아야 두려움이 무엇인지, 욕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더 실제로 내가 욕망하고 아직도 끊임없이 욕망하죠. 근데 이제 자꾸 각성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보고 하고 있으면 또 스탑하고 하고 있으면 스탑하고 그 이제 반복해 가다 보면 이제 또 점점 이제 이 마음의 사관이 실체에서 또 점점 떨어뜨리겠지. 작동을 덜 시키겠죠.
또 나중에는 안 시킬 때까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나 자신을 잘 보시고요. 신념 찾는 데 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휴지 하나도 선업을 쌓자. 선업조차도 나중에 없어야 하지만 휴지 줍고 그쵸? 그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시고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자는 거죠. 네. 시작.